합시오. 저희 삼성 에어컨은 DMS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블록이 싹 해놔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이 각 실 이름이에요. 네. SB103, LCB, 방지실, 그다음에 B304 전기실, 8코어 엘리베이터 지하 3층, 8코어 엘리베이터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여기 중앙에서 저희 멀티 제품들, 그러니까 세대 올라가지 않은 공용부 제품들은 다 지금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어느 게 켜져 있고 어느 게 꺼져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게 에러가 떠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런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게 빨간 색깔 느낌 경고 표시 되는 거. 거기다 커서를 갖다 대시면 뭐가 에러가 떴는지가 보여요. 예. 실내기 설정 대수, 일부 실내기 단선 이런 거는 저희는 멀티 제품이기 때문에 실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중간 실에서 차단기를 내리면 실외기는 내 새끼들이 10마리인데 2마리가 지금 사라졌어. 그럼 실외기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선이 떴을 경우는 그 라인에 가서 단선되어 있는 부분들을 차단기를 다 올려주셔야 나머지 옆에 정상적인 실들도 작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부 실내기 단선이라고 뜬 거면 뭐 예를 들어 1호, 2호, 3호가 한 라인인데 거기 2호가 지금 차단기가 내려가져서 실내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내기요. 실내기. 네네, 실내기가 1, 2, 3호가 각각 차단기가 따로 있는데 2호 차단기를 이제 고객이 나는 이거 에어컨 사용 안 해요. 차단기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1호, 3호는 써야 되는데 2호가 차단기를 내리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보통 몇 대씩 몰려 있어요? 한 라인에 보통 뭐 8대, 10대 뭐 이런 식으로 물려 이거는 있거든요. 이제 딱 정하게 적은 건 아니고. 네네네. 각 그 라인의 용량별로 따라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떠 있는 거는 요 실들 찾아가서 다 차단기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묶여 있는 거는 이렇게 뭐 도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묶여있는 도면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진 않고요. 예. 이걸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려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다 그 어떤 게 또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선이 떠 있을 때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 이외에는 이렇게 나머지 멀쩡한 것들은 이게 지금 그 호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C206호에 그 호 안에 1번 실내기, C206호 안에 2번 실내기, C206호 안에 3번 실내기, C206호 안에 4번 실내기. 이렇게 요 한 실에는 실내기가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신에 205-1, 205-2, 205-3 끝나잖아요. 이렇게 1, 2, 3이 요게 또 한 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도 C204호에 한 실, 1, 2, 3번 실내기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얘는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 멀티 실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지금 전원이 꺼져 있으면 네. 얘들이 다 에러로 뜬다는 예, 얘기죠. 다 에러로 작동을 안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 에러로. 걔가 에러를 치고 이게 새끼 중에 하나라도 잘못 뜬 놈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중앙 제어에 이런 느낌 표시가 뜨면서 에러 코드를 띄워주니까요. 띄워주면 해당 그 호실에 가서 그냥 차단기만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간단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가 이 컴퓨터만 보고도 어떤 실이 작동했냐, 작동하지 않았냐. 현재로는 요 주의 표시는 요거만 가서 다 올려주면 네네네. 현재는 제가 이렇게? 이걸 아까 확인했는데 일부러 안 올려놨어요. 왜냐면 인수인계하려면 이런 경고등이 들어온다. 들어왔을 때 해결책을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일부러 저건 차단기를 안 굳이 올린 거예요. 뭐몇개 몰렸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사실. 네네네. 사실은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셔서 이렇게 에러가 떠 있는 구간이 떠 있으면 요 앞에 C204, 206, 205 내가 C204, 205, 206만 찾아가서 차단기만 올려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206이 올라가고 204도 올라가 있는데 205만 떨어져 있으면 205만 이렇게 경고등 표시가 떠요. 205만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요건 말씀 중에 좀 질문이 있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만약에 네. PC가 다운이 돼가지고 네. 이게 문제가 생겼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삼성 서비스 어떤 그 지역별로 나오는 거기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또 입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마련이 돼 있죠.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뭐 다운 받아서 저희가 아니요, 보완하고 아니요. 있는 이런 건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언제든지 네. 얘기를 하면은 그럼요. 할 수 있도록. 네. 삼성 서비스 센터에 그냥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저것도 되지 않아요? 원격으로도 되지 않아요? 원격은 안 되고요. 원격은 안 돼요? 네네.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바로 전화하시면 전화를 해야 되고요. 되는구나.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에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저희 로직이 이 컴퓨터에 심어놓은 게 아니고 인터넷 저쪽에 있는 저희 기계에 네. 저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단지 얘는 불러오기만 한 거니까 이게 날아갈 일이 없어요. 여기가 전체가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전원을 다시 올리면 저 친구들이 다시 일을 해서 얘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적게 이어온 거네. 적게 정전이 돼가지고 이제 다운이 네. 됐어. 네. 그 복전시에도 그 만을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 다시 스스로 이제 다시 복전되면은 들어오면 네네네. 정전 될 적의 순간을 이어서 자기가 다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전이 됐을 때는 이 브라우저가 꺼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여기 크롬을 켜세요. 음. 네, 크롬을 더블 클릭으로 켜세요. 더블 클릭으로 켜시면 제가 이거 나가는 것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다 이제 정전이 됐다 다시 됐으면 이 컴퓨터 이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크롬을 켜시고 여기 주소창에 192.168.0.1 하고 엔터를 치세요. 192점 198.0.1 네, 그렇게 하나를 키시면 요 로그인 화면이 바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 저장돼 있거든요. 어드민 네, 어드민.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는 123456789 A.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그인을 딱 하시면 바로 이렇게 자기가 블로그를 스스로 해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DMS가 두 개라 주소를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를 하나 누르시고 다시 또 주소창에 192.168.0.2 아까는 0.1이었잖아요. 192가 192인가 아까도 192점. 아까도 192요. 똑같아요. 192점 예. 여기 196으로 내가 바꿔. 여기 뒤에 번호만 달라져. 1번하고 2번 이게 저게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어서 메모를 해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192.168.0.2인데를 접속하시면 또 똑같이 로그인이 뜨거든요. 이것도 비밀번호랑 그 아이디랑 똑같아요. 로그인을 딱 하시면 얘도 스스로 떠요.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두 군데가 뜨는 거죠. 이렇게 얘는 192.168.0.1인 창, 얘는 192.168.0.2인 창. 이렇게 창을 띄우시면 얘가 자동으로 불러요. 이거는 정전이 되고 복구가 돼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설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다 기계 안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앙을 딱 보시면 어디가 지금 장비가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용역원실 여는 지금 장비가 작동 중이고 용역원실 남은 지금 장비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네. MDF실은 지금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켜져 있으면 장비가 파랗게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꺼. 네. 네. 실제적으로 얘를 눌러보시면 장비가 운영 중인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현재 온도 23도에 네. 희망 온도는 24도로 해놨고 냉방 모드고 저 클릭을 했을 적에 네, 바람은 미풍이고 뭐 그 스윙은 지금 전체 스윙으로 돼 있다. 네. 개별에 대한 어떤 네, 개별 제어도 값이 다 가능하고. 나온다는 네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켰다 껐다 하고 싶다. 그럼 하나씩 이렇게 다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씩 다 클릭해서 그럼 여기에 리모컨이 가상으로 뜨잖아요. 요거를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보면 이제 얘네들 다 켜졌다고 나오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가서 보시면 이게 다 켜진 겁니다. 네. 켜진 이 제어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다 전체적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일괄로 다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 지금 화면 표시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럼 켜지기 누르면 켜지기가 될 수 있고 끄기 누르면 끌 수도 있고 그건 사용할 일이 네, 없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네. 그 우선권은 우리 방제 이쪽에 원격이 제일 우선권을 갖는 아니에요. 그 우선권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실내에서는 켜고를 다 리모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리모컨을 다 달아놨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원실에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전원 옆에 리모컨 허용 이제 요거를 제가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금지, 조건부 금지, 다시 허용 이렇게 나와요. 허용은 말 그대로 저쪽에서 리모컨을 사용해서 이 장비를 키우고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얘기고 금지, 말 그대로 그냥 금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네, 여기서만 여기서만 하겠다. 켜고 다 해줄 수 있어요. 네. 세대는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봐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부 금지는 이제 조건부에 따라서 많은 걸 금지시킬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옵션 사항이라 이건 사실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허용할 거냐 금지할 거냐 그것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를 금지를 하든 저기 허용을 하든 간에 네. 아 이거 11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끄고 가버렸어. 네.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전기세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공용이니까. 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우리가 꺼야지. 여기서 이제 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찾으시면 그거 돼요. 클릭해서 찾아가지고 네네네. 꺼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창이 두 군데니까 두 군데 거 다 켜진 게 보셔야 될 거예요. 표시하니까. 네. 근데 켜진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지실 거를 여기 찾았단 말이에요. 방지실 네. 1, 2, 3 여기가 이제 1, 2, 3이 있는데 그냥 퇴근해서 이제 사람들이 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럼 이렇게 방지실 하나, 둘, 세 개 클릭해 놓고 전원 끄기를 딱 끄면 이렇게 바로 꺼집니다. 그럼 전체가 얘가 꺼지고 제가 이제 선택 해제를 딱 하면 꺼졌다고 표시가 다 돼요. 이건 그럼 꺼진 거예요. 그럼 하도 지금 수량이 많다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1, 2가 됐구나. 이게. 네. 아 이게 저 장비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달려져 있는 장비 하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내기의 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저기 두 개의 장비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창이 지금 두 군데로 뜬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는 제가 이 중앙에서 확실히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세대 거는 못 봐요. 세대는 각실 제어라서 여기 그쵸.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다 공용부에 관한 거.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1층 여기 부대시설, 1층 뭐 여기 MDF실, 그 방제실 이런 데. 그러니까 네. 멀티의 공용부에 관련된 것들만 다 여기 있는 거니까 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혹시 또 고객이 뭐 세입자가 전화해서 아 깜빡했는데 저희 거 좀 꺼주세요. 이게 공용부일 때는 저희가 꺼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지금 B동 2층, 3층, 4층 보면 부대 시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피트니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공용부예요. 지금 여기 네. S301부터 301. 네네 301에 6번까지 요게 지금 다 거의 공용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데 전용 세대는 예를 들어 예, 전용 세대는 안 꺼주십시오.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실내에서 꺼주기 전에는 네, 열쇠 안 됩니다. 네네네. 그거는 각 세대별 알아서 끄라고 하셔야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어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켜졌다 꺼졌다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원격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실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실은 여기 10코어, 11코어, 그리고 또 이런 데 보시면 여기 8코어, 5코어 이렇게 엘리베이터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중앙에서 키실 거 아니에요. 네. 중앙에서 키시고 여기 중앙에서 꺼주셔야 돼요. 그쪽에는 유선 리모컨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이걸 켜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 키셔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여기네요. 네네네. 여기서는 제가 네네.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유선 리모컨을 들고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킬 수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유선 리모컨이 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리모컨 들고 가서 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켜고 끄는 걸 중앙에서 제어하는 걸 그러니까 막고 싶다 그러면 이걸 리모컨 금지로 해놓으면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해도 켜지지 않아요. 여기서 네. 켜주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또 응용을 하자면 지금 여기 지하 이런 세대들 보면 이제 현재 작업자들이 막 작업하면서 킨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가끔 제가 눈에 보일 때마다 켜져 있는 거 다 끄고 있는데 네. 이런 걸 전체를 막 이렇게 잠가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이런 금지를 식으로, 시켜놓으면 네, 이렇게 해놓고 잠가 놓고 리모컨 금지해 놓고 저희들 뭐 해당 세대가 입주를 해서 저희 오늘부터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C302 여기 C3025가 입주해서 쓴다. 그럼 얘만 이렇게 리모컨 허용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세대에서 눌러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쓰니까. 네. 그 리모컨이 잠기면 여기 보시면 R이라고 떠요. 아, 락이구나. R. 이게 리모컨의 약. 아, 리모컨 약자예요? 네, 리모컨 약자 아. R이라고 떠요. 이게 리모컨이 잠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클릭하셔가지고 리모컨을 이렇게 금지한 거 다시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잠궈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 제어하시면서 전기세 관련된 부분은 누가 해결하시죠? 전기세는 우리 전기팀에서 하고 수도는 또 열랑이나 수도는 또 우리 기계팀에서 해서 관리실하고 이거 전기세 하시는 분이 한번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력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게 저희가 당일 거는 안 떠요. 왜냐면 전력량 자체가 당일은 지금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실외기는 하나잖아요. 네. 근데 1호, 2호, 3호 실내기 전기세는 각 세대에 있는 계량기를 쓰거든요. 네. 얘의 지금 전력값은 다 실외기 거예요. 저기 B동 5층 옥상에 있는 거, A동 5층 옥상에 있는 거, 예. 요런 옥상 실외기의 전력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외기의 전력값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DM에서 띄우는 거는 다 실외기, 실외기만의 네, 전력. 실외기만의 전력값. 근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당장 오늘 거 전기세 얼마 썼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호가 지금 오늘 거 정산한다고 해서 1호하고 3호하고 쓴 게 같은 실외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늘 거 당장의 전력값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까지 이렇게 오늘이 며칠이죠? 3일. 3일 걸로 아무리 설정해 봐야 3일 건 안 떠요. 2일 거까지밖에 안 뜹니다. 그러니까 전날 거까지밖에. 이게 전날 거까지밖에 이렇게 안 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실내기 이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BB 118호 118호 1번 2번 얘는 1번 2번이 1.377kg 1.477kg 요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요 두 개를 더해서 얘 계량기 값이 이렇게 나왔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11-03 11-03이요? 111- 뭐야 저기 예. 맨 좌측에. 아 좌측은 실내기 주소값이라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아 이거는 예. 무시하면 돼요. 네, 실내기 이름을 봐야 되네. 이름을 봐야 실내기 되네. 이름만. 실외기 실내기 이름. 실내기로? 예, 실내기로 봐야죠. 실내기가 로직이 기준돼야 되죠. 로직이 어떠냐면 네 과장님. 그래야지 실이 나오니까. 아니요 여기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 말은 이게 실외기 숫자라고 아니에요. 했잖아요. 실내기로 이름을 하는데 실내기. 사용량은 실외기 사용량이라는 요 거죠. 사용량은 실외기 이거. 건데요. 실제적인 사용량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실외기가 하나의 실외기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계량값을 다 더해야 실외기가 쓴 전기량 값이에요. 실외기가 스스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새끼들 중에 몇 호가 실제 움직인 거를 실외기가 전력량기가 판단해서 거기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외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한 라인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값을 다 더해야 얘가 실외기가 총 일하는 양인데 그걸 실내기가 어느 게 켜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 실내기가 켜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한 실외기예요? 한 실내기 이게 세 얘가 개가 네, 얘 세 개가 한 실입니다. 한 실인데 각각의 실내기 값의 전력량이 다른 거죠. 이렇게 그거를 생각해요. 이해하는데 자 실내기가 아까 뭐 SB 위에 거 불러보세요. SB-10-1 네. 뭐 23 쫙 이렇게 네네네네. 있어. SB 뭐 103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있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개의 네. 실내기가 있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요 실외기는 한 대야. 네. 그죠? 네. 예,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가는데 네. 결국에 요거는 실내기의 실내기만의 전력량이기 때문에 아니죠. 실외기가 거느린 네, 실내기가 쓴 전력량이에요. n분의 5가 돼서 n분의 플러스가. 그 n분의 네, 5가요.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얘가 동시에 다 돌았을 때 n분의 5인데 예를 들어 3번 실내기가 한 하루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얘 하루씩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실외기가 판단해서 실내기들한테 야 너는 오늘 그러니까 총 몇 시간 돌았고 너에 대한 전력량 값은 이거야 라고 그 실외기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전력량을 1이라고 보고 요거를 2라고 본다면은 네. 1 플러스 n분의 2가 되는데 그죠? n분의 2가 되는데 이 집에 배당되는 n분의 1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3, 2, 4 뭐 요거는 한번 네. 쉬었으니까 2만 네. 되고 요렇게 그때 돌아갈 적에 그 네. 순간만을 네. 계산을 해준 거래요. 예, 그러니까 얘의 총량을 얘네가 돌아가는 시간에 대비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집은 쉬었다 그러면 n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n분의 4인데 네. 4 중에 얘네도 뭐 중간에 10분 쉬었다. 그럼 10분치만큼을 빼고 그러니까 요 5대의 총합이 이 실외기가 작동한
전력량 값이에요. 아, 그러면 자동 적산이 네, 되는데 실외기 플러스 실내기로 해서 우리가 여기는 실내기가 몇 대니까 뭐 곱하기고 이런 게 필요 의미가 없어요. 없이 네, 없어요. 여기서 다 네, 이제 수치만 갖고 얘가 지금 읽어준 수치만 가지고 그냥 거기에 킬로와트당 얼마 곱하셔가지고 그냥 전기세 매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그 추산을 하면 끝에서 쫙 내려오시면 엑셀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엑셀 파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운영 측에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근데 여기서 엑셀 파일로 받으면 요 문구랑 요 전력량 값이 그대로 떠요. 그러면 그 엑셀 파일에 놓고 세대별로 해서 각 세대는 이제 킬로와트당 얼마 곱하기 얼마 연산을 넣죠. 그러면 연산은 얘가 2.31kW 떴으니까 킬로와트당 뭐 10원이다. 그러면 23.1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산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한 실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108은 2개, 109도 2개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하실 때 108, 1, 2를 각각 계산하셔서 얘 2개를 합산해 주셔야 그 실의 전기세가 나온다는 거죠. 아, 세 개면 세 개고 여기 네네. 실외기는 지금 감춰진 상황이고 실외기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얘는 실외기는 이미 지가 총 쓴 전기세를 자기가 거늘고 있는 실내기들한테 네가 쓴 만큼 다 할당해서 이미 내줬어요. 그러니까 실외기는 자기가 실외기가 얼마 썼는지 보여주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아, 이렇게 보시면 얘네가 이제 각각 실외기들이 얼마나 전력량을 썼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네. 예, 이거로 그냥 보여주면은 이렇게 그냥. 해서 검침 결과 조회, 그러니까 음. 전력량 검침 결과 조회 딱 누르셔서 기간 입력하시면 돼요. 얘가 7월 1일부터 오늘 건 안 된다 그래서 7월 2일 것까지. 네. 그러면 당신이 7월 1일 날 들어와서 7월 2일 것까지 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SB 103-6번 여기 실을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1.41kg 썼다. 예. 1.41kg 쓴 거다. 그럼 1.41kg에 킬로와트당 얼마 곱해서 이거만큼 전기세 내고 나가라. 아예 산출 근거를 입력을 시켜서 자동 계산이 돼버리는 거야. 네네네네. 그렇게 원래는 제어를 합니다. 적산 네, 원래는 이게 저희가 실내기에 있는 적산 전력량계로 따와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이렇게 큰 건물은 실내 배전함이 따로 있고 거기에도 전력량계가 달려 있어서 실내기 전기는 실내 개별 세대로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이게 공용부에 실외기들이 뭉쳐 있는 곳, 거기에는 전력을 많이 쓰니까 그 배전함을 따로 놔뒀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값만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연산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력량계를 따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서 요 맨 끝에 내리시면 엑셀 프로그램 저장이 있으니까 엑셀 저장을 하셔서 따로 그 프로그램을 연산을 해서 전기세를 뽑기 쉽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세는 확인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개별 네, 지산은 전용 해당 사항이 세대니까.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용만 네, 해당되는 거니까. 네네네. 우리 그 공용부에 대한 해당되기 때문에 근생 이런 데는 또 FCU 냉방이라 이거 해당 없고 전기 냉방. FCU는 1층만 해당돼서요. FCU 1층만인가? 네, 지하에는 없습니다. 1층만 해당되는 거고 저희 멀티 구간이 지하 2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의 일부 구간, B 구간, C 구간의 일부 구간. 잠깐만요. 그 말씀 네. 다시 한번 메모 좀 할게요. 멀티 구간이 지하 2층, 3층, 지하 1층, 지하 1, 지하 2, 지하 3. 네.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에 3, 4층에 B 구간 일부, C 구간 일부가 멀티입니다. B 일부, C 구 C 일부. 네. 거기가 일부가 저희 멀티 구간이 들어가 있어서요. 요거 멀티 구간이냐 아니냐는 현대 산업개발에서 나중에 인수인계 할 때 도면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하여튼 그 멀티 구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보시면 요 그 제어 안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전기세 검침은 EHB 전력량 검침에 검침 결과 조회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제가 해당 월, 그러니까 정산해야 될 월,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6월 달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께 일부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리무브드 인도어라고 해서 얘는 전력 양값은 뜨는데 제가 주소 설정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넣어주지 못해서 검색값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건 저희가 어차피 인수인계 시점부터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7월 달부터는 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7월 달부터는 제가 이미 다 완료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세팅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다 세대 번호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력량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앙제어 DMS에서 내가 이 중앙에서 방제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가 켜졌다 꺼졌다 내지는 내가 그 실은 빈 실인데 남이 쓰고 있으니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어떤 그런 관리 감독의 어떤 그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나 네. 우리가